지하세계 히든뎁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지하철을 타본 적이 있나요? 매일 수백만 명이 오가는 그 어두운 통로를. 하지만 당신은 몰랐을 겁니다. 그 깊은 곳에 또 다른 세계가 숨어 있다는 걸. 제 이름은 태민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사랑 때문에 발견하게 된 지하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사에는 소영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차갑고 사회성이 없다고들 했죠. 회식에도 나오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늘 칼같이 퇴근했고 누구와도 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그녀가 좋았습니다. 뭔가 비밀스러운 느낌, 그 차가운 표정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신비로움이 마음에 들었죠. 가끔 업무상 마주칠 때면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도 저를 완전히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작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용기를 내서 퇴근 후 식사 약속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잠깐 고민하는 듯 했지만 곧 집에 급한 일이 있다며 사라졌죠. 한 번, 두 번, 세 번. 매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고백하자고. 그녀가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동번역. 거기서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지하철에서 내리는 걸 확인하고 출구에서 기다렸다가 고백하는 거죠. 동번역에는 출구가 4개 있었습니다. 첫날 1번 출구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나오지 않았어요. 둘째 날 2번 출구. 역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3번 출구. 넷째 날 4번 출구. 분명히 그녀가 동번역에서 내리는 걸 확인했는데 어느 출구로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사람이 지하철역에서 증발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복 수사하듯이요. 그러다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매일 퇴근 시간에 역사 내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들어간다는 걸. 아, 저기서 저녁을 먹고 나가는구나.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도 2시간을 기다려도 그녀는 나오지 않았어요. 참다 못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거죠.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더 관찰했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움직임을 주시했죠. 그리고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식당 안쪽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간 뒤 사라진다는 걸. 화장실. 보통의 화장실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화장실 문이었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문을 열면 그 안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녀가 어떤 패턴으로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리는지 봤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깊이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지하 50m. 문이 열렸을 때 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대한 지하 공간. 세련된 건물들, 화려한 조명,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지상보다 더 발전된 것처럼 보이는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히든뎁스. 그곳의 이름이었습니다. 숨겨진 깊이라는 뜻이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상점도 있었어요. 완전한 도시였습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비밀스러운 지하세계. 소영 같은 사람들은 낮에는 지상에서 일하고 밤이 되면 이곳으로 내려와 생활하는 거였습니다. 전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누군가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당신 누구야? 지상인이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든뎁스의 경비대 같은 존재들. 전 끌려갔습니다. 히든뎁스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은 절대 금지. 만약 발견되면 지하 감옥에 보내지거나 최악의 경우 죽임을 당한다는 규칙. 저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처벌이 내려지려는 순간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소영. 잠깐만요. 이 사람은 귀화 신청자입니다. 귀화. 지상인에서 심층민으로 신분을 바꾸는 것. 소영은 제가 히든뎁스에 살기를 원해서 들어왔다고 거짓말을 해줬습니다. 덕분에 저는 목숨을 건졌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귀화한 사람은 10년 동안 지상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 10년.
10년 동안 직장도 다닐 수 없고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연락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왜 이런 규칙이 있는 거죠? 사무국 직원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히든뎁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교리니까요. 교리?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영이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히든뎁스의 진짜 이야기를. 이곳은 6.25 전쟁 때 만들어졌습니다. 조셉이라는 미국인 선교사이자 사업가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부녀자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지하에 피난처를 만든 것이 시작이었죠.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언제 다시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지하 세계를 계속 확장했고 그렇게 히든뎁스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셉이 죽은 후 그의 양아들인 한국인 조필립이 히든뎁스의 지도자가 되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조필립은 장막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사이비 종교였죠. 히든뎁스의 순수했던 취지는 사라지고 이곳은 하나의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이랬습니다. 전쟁과 범죄를 피해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층민이 지상세계를 다스려야 한다. 심층민의 수를 늘려서 결국 지상세계를 지배한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의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거나 가두는 것도 정당하다는 논리. 겉으로는 평화롭고 세련된 도시처럼 보였지만 히든뎁스는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비밀이 지켜진 거였습니다. 통제와 공포 때문에 저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매번 잡혔고 결국 더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어둡고 좁은 감옥. 언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곳.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누군가 제 감옥 문을 열어줬습니다. 소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몇몇 사람들. 우리는 저항 조직입니다. 히든뎁스의 진실을 지상에 알리고 여기 갇혀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해요. 소영의 오빠는 같은 일을 하려다 조필립의 부하들에게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영과 그녀의 가족은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지하의 하수배관을 따라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좁고 더러운 통로, 악취와 어둠.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추격대가 따라왔습니다. 총소리가 들렸고 비명이 들렸습니다. 몇 명은 뒤처졌고 몇 명은 다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상으로 연결된 맨홀 뚜껑을 열었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히든뎁스의 존재는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조필립과 그의 측근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살인, 감금, 사기, 종교적 착취. 히든뎁스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상으로 돌아갔고 어떤 사람들은 히든뎁스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선택으로 소영과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동번역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을 좋아했던 건 제 선택이었고 당신을 따라간 것도 제 선택이었어요. 고백은 못 받았네요. 꽃다발을 들고 기다렸다면서요? 전 웃었습니다. 지금 받으면 안 될까요? 소영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하철역 입구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